갈래복합 구할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새 작품이야. 우리 보기 6부터 가자. 인간의 편리를 위해 자연의 본성을 거슬릴 수 있다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가는 인간을 위한 도구로 자연을 대한다. 자연 중심주의 자연관, 인간을 위한 도구가 자연이야. 이에 반해 생태 중심주의 자연가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생태의 모든 존재는 본래적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자, 특히 자연을 대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향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뭐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관이지, 그지? 지향하고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이게 생태 중심적이겠지, 그지? 자연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가다에 제시되어 있는데 가에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 그러니까 밤에도 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이 나무가 막 밤에도 광합성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잠을 못 들고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고요. 나는요, 인간을 위한 대상으로 자연을 대하는 인식에 대한 경계. 나는요, 할아버지가 막 식물 너무 잘 갖고, 굉장히 어떻게 생태주의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치? 근데 자기 입맛에 맞게, 뭐, 나무를 갖다가 분재 알지? 나무들을 막 못 자라게 꺾고, 자기 인간이 보기에 좋도록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하는 것. 그런 걸 하는 모습을 보여줘. 거기에 대한 경계. 얼핏 보면 굉장히 식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거야. 다는요, 인본주의적 관점. 인간이 일단 중심이야. 관점에서 인간과 만물을 대하는 바른 이치를 밝히고 있는 글이야. 인간이 중심이긴 하지만 이 자연을 갖다가 너무 훼손하지 않는 거야.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야. 인간을 세상의, 그러니까 인간을 세상과 사이의 중심에 두되, 인간이 중심이긴 해. 그렇지만 만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것과 같은 자연과의 조화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다의 관점이야. 그러면 가나다 하나씩 자세히 볼게. 앞으로 가자. 제목이요. 제목 한번 볼래? 강화문, 겨울, 불꽃, 나무, 뭐 시간 공간적 배경, 그리고 뭐 대상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 제목에서 벌써.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야? 해가 졌으면 어두워져야지. 근데 어두워지지 않는데요. 역설적 상황이지, 그지? 역설적 상황이고요. 역설적 상황이고, 겨울 저물녘 강화문 내거리, 시간, 공간적 배경 나왔고요. 그것도 강화문이라고. 구체적 지명도 나왔다, 그지? 구체적 지명도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현실감 높이지. 현실감을 높여주고요. 구체성, 사실성을 높여줍니다.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겨울이니까 맨몸이겠지. 일제히 불을 켠다. 우리 있잖아. 겨울에 왜 크리스마스 시즌 가까우면 나무마다 등등불을 갖다가 칭칭 가지마다 감아놓잖아. 그지?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자, 이 봐봐. 들러붙어 있대요. 이 화자가요. 이 불을 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니 부정적으로 보는 거니. 이 시어에서 우리는 이 화자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걸 딱 알 수 있지, 그지? 불현듯 불꽃나무, 하면서, 하며 손뼉을 칠 뻔했대요. 불꽃나무, 하면서 이거 영탄적이지? 손뼉을 칠 뻔했대요. 칠 뻔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아름다워 하면서 현혹될 뻔했다는 거야. 현혹될 뻔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왜 병균 같은 하고 비유법을 썼을까? 어둠을 병균 같은 것일까? 왜 어둠을 몰아내려고 막 이렇게 등불을 밝혀놨잖아, 그지? 어둠은 사실은 심이고요. 힘을 주는 거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런 것도 왜 병균같이 생각하고 몰아내려고 할까? 밤을 끄고 희양하게 낮을 켜놓은 근력들, 현대문명.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아마 강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말하는 거야. 너무 밝아가 잠을 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동상이 잠들지 못한데 세종문화회관이 두 눈을 뜨고 있대. 표현법은 일단 의인법을 사용하였지. 의인법. 자, 현대 문명의 비정상적 이 모습이고 폭력성을 얘기하는 거야. 밤이면 어두워야 되는데 어두워지지 못하니까 어둡지가 못하니까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강압성을 하고 있대요. 왜? 밝으니까요. 이거 뭐 강압성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연생태적 관점에서 이거 정상이니 아니니? 정상 아니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광화문은 이거 광화문을 넓을 강자일 거야. 근데 이거 뭐 삐광자 썼지, 그지? 삐광자로 한자를 제시해줬지, 그지? 언어 유희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자 빛이 되는 문이 되는 거야. 넓은 광화문이 아니고 빛이 되는 문. 광화문의 강자도 있잖아. 이 삐강자인데 요거는 광화문의 본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임금의 큰 뜻이 온 나라에 비친다. 이런 뜻인데 임금의 큰 뜻이 온 나라에 비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빛이 되는 문. 그러니까 이 강화문 일대가 전부 다 밤인데도 빛으로 찬란한 그런 곳. 이런 뜻으로 쓰여가지고 언어 유희가 되는 거야. 뿌리가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뿌리가 내려가 있다는 것은 안식하려는데 이제 겨울이니까 또 밤이니까 쉬어야겠다. 안식하려는데 이게 빛이 비치니까 강압성을 해야 되나 하면서 황급히 올라온대요. 안식하려는데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긍정적 의미 아니지, 그지?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교란은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걸 얘기하지, 그지? 그럼 겨울이 교란당한다. 부정적이지, 그지? 비판적인 모습이고요.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나무들. 자,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나무들이라고 했지, 선생님. 사람들 해가지고, 겨울나무에서 사람들로 인식의 대상이 확장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 나무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나무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피해자지, 그지? 그럼 반대로 나무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가해자가 되는 거지, 그지? 피해자이자, 이 사람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거야.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고, 강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 강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하면서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찰찰하신 노주인이 조속으로 물을 준다. 찰찰하시는 꼼꼼하다. 꼼꼼하신 노주인이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는 거야. 지금 글쓴이가요. 노주인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고요. 물을 준다, 그름을 준다. 소나 손자들이야. 손자들을 데리고 일사가 공을 들이건만은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하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이 노주인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처럼 보이지, 그지? 그런데 아니에요. 자기 임의로 이제 자기한테 좋은 거 보기 좋도록만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냥 두지 않는 사람이야.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자마의 넓은 잎사귀가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댄 것처럼 부풀며 말라들었다. 지금 식물들이 안 좋은 상태네.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하면서 이제 이 노주인이 안타까워하는 거야. 빗물은 자연적인 것이나 수돗물 인위적인 것. 근데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이 수돗물 주고 놨는데도 이렇게 모두 입이 누릇하고요. 말라 있는 거야.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하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잠옷 어때요? 이게 누릇누릇하고 말라 있어서 섭섭해 안타까워. 비가 왔다. 자연적인 비가 온 거야. 소나기라도 한 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월이나 순조로 내려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 고이었다. 노인은 비가 갠 하단 앞을 그늘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리었다. 그저 하늘물은 빗물, 하늘물이라. 나야 억조창생 모든 만물이 다 비를 맞아야 이제 다 살아난 거야.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비유를 썼지. 비유를 써가지고 어떻다는 거야. 말라 있어. 생기가 없는 거야. 생기가 없는 그런 풀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커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렸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어떻게요?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좋아함. 이 노인은 하단을 가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함.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하초를 끔찍히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는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그 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인위적인 단어. 철사를 사다 층층이 테를 두르고 격가지 색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하여 4층 나무도 되고 5층으로 된 나무도 있다. 인위가 개입한 거야. 인간의 손이 개입한 거야. 장미는 홍해문이라는 거, 요런 모양 있잖아. 요렇게 아치 모양 있잖아. 이 아치문 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 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음성상징어 있다. 그치? 맺히었다. 노인은 가끔 안 손님들까지 사랑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시키었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했다. 우와, 어떻게 이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인위적인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꾸는 거야.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하단은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 주인의 제공을 치하하지 않았대요. 치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 나는 어때요?
나는 이 나무를 철사로 두르고 홍해문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꽃의 가지를 이렇게 뽑게 하고 이런 거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야. 나는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요 하면서 칭찬하거나 감탄하지 않는 거야.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4층 나무, 5층 나무의 성류보다 이 4층 나무, 5층 나무 이런 것은 얘는 인위적인 것이지. 인위적인 것보다 나의 눈에 오히려 구석 응달집 밑에서 주인이 일고지에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성아.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지.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적인 것. 성큼성큼 튀어나왔고 봉수나 맷들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적인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이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여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런 건 남들이 보기엔 아름답다 얘기일지 몰라도 나는 굉장히 괴로워 보이는 거야. 뭐처럼 보여. 불구요 기영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재변인 것이야.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유쾌하지 않다는 것이지. 느낄 뿐이었다.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폭이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졸작, 그러한 미안품이 있을까? 없다는 것이지. 자연은 그 자체로 훌륭하다는 것이지. 인간이 굳이 철사로 엮어매고 자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연은 그 자체로 훌륭하다. 자연은 그 자체로 훌륭하다는 얘기고 있을까 없다는 얘기지. 설이지.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막 호구하는 거 이런 거 어리석다고.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창조해? 그거 못한다는 소리지, 그치? 글쓴이의 생각이 뭐니? 자연의 인위적 조작을 경계하는 거야. 조작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전기에 문답법으로 돼 있어. 고전수필이고요. 어떤 이가 내게 물었다. 어떤 이가 묻는 거야. 자, 문답으로 되어 있고 문답이니까 당연히 대화 형식이겠지. 문답 대화 형식이고요. 어떤 이가 나에게 질문하는 거야.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기 본성대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주역을 갖다가 인용했네. 경전을 인용했네. 하늘과 땅의 큰 덕을 생이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것은 하늘과 땅의 큰 덕이요. 살고자 하는 것은 만물을 낳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는 것이고 살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본성이야. 이렇게 생겨나면 만물은 다 살고자 한다. 그러므로 만물에 살고자 하는 본성을 따르고 만물을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하늘과 땅의 큰 덕을 본받아 세상 만물이 저마다 자기 본성대로 살며 깊고 두터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도록 할 따름입니다. 본성대로 살게 하는 게 만물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기에 이야기를 계속했다.
사람과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함께 살고 있으니 사람과 만물 함께 살고 있다. 인민은 내 동포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있다. 라는 말이 좋습니다. 이 말대로 사람이 세상의 어뜸이며 만물은 그 다음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지. 인본주의 사상이지. 인본주의. 그렇다고 자연을 함부로 대하자는 건 아닙니다. 군자가 사람을 대해서는 사랑하되 어질게 대하지 않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요게 얘가 요 밑에 있어요. 자, 만물에 대해서는 어질게 대하되 사랑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 먼저 어질게 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를 잡을 때는 촘촘한 그물을 쓰지 않는다. 나무를 벨 때는 적당히 자란 것에만 도끼를 댄다. 너무 어린 나무는 나무를 베지 않는다. 길이가 한자가 되지 않는 물고기는 시장에서 팔 수 없다. 왜? 좀 더 자라와야 돼. 얘도 자라야지. 사냥하되 새끼나 알을 취하지 않는다. 그물을 쳐놓고 새가 잡혀 들지 않기를 빈다. 낚시질을 하되 그 물질은 하지 않는다. 활을 쏘되 잡는 새는 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모두 그런 뜻입니다. 어질게 대한다. 뭐 한다고? 우리가 인간이 먼저지. 인간이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린 것들은 살려주고. 자, 시경에 있는 이 노래는 같은 뜻이죠. 이것도 인용했다, 그지? 저기 무성한 갈대밭에 한 분소와 돼지 다섯을 잡다니 어진 분이 시도다. 이거 다 뭐냐면 그냥 우리 항상 고전수필 이해할 때는 큰 느낌을 봐야 된다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면 좀 이게 주제에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긴 하지만 자연을 너무 과하게 파괴하지 않는다. 너무 과하게 잡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취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수은 임금이 또 인용했다겠지. 인용. 자, 수은 임금이 백익은 신하에게 하여금 산과 연못에 불을 지르게 하여 호랑이며 표범이며 무쏘며 코끼리를 내몰아 멀리 쫓아버렸다. 왜? 사람을 해치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거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철마다 사냥을 했다. 닭이며 돼지며 개를 기를 때 그 시기를 잃지 않으면 나이 이른 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요. 이 자연을 이용할 때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일단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사랑한다는 것이야. 한 말이 모두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때문에 군자가 동물을 기르는 것은요, 늙고 병든 인민을 구제하기 위해 쓰이고, 예? 자, 이렇게 기르는 거, 인민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백성을 먹고 살라고. 물고기 잡고 사냥하는 것은 자, 잔치나 제사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그 적당한 정도를 짐작해서 일을 하는 것이며 너무 과하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취한다. 어질게 대한다고 해가지고 살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살생하더라도 모조리 잡아들이는 것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질게 대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주시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누굴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백성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게 인민을 사랑하는 거야. 백인이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서경의 기록은 태강이 방탕하여. 태강이라는 왕은요, 할아버지 믿고, 할아버지가 정치를 엄청 잘했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믿고 궁궐을 너무 오래됐고 비워두고 100일 동안 사냥을 했다는 인물이야. 태강이 방탕하게 사냥을 즐겼던 일을 원망한 것이요. 왜? 필요 없는 것 더 많이 잡으니까. 불이 타오르니 일제히 일어나네라는 시경의 노래는 공숙단이 다 부정적으로 공부는 인물이야. 숲에 불을 들려 짐석을 한쪽으로 몬 뒤 사냥했던 일을 비난한 것이래. 그러니까 사냥할 때도요, 필요한 만큼만 잡는 거지. 그 이상 그 생명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 이처럼 잔인하고 포악하게 살상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냥할 필요는 없다. 오직 인민의 어려움을 들고 인민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랑한다는 거고. 그죠? 그러므로 그 다음 차례로 말한다면 인민을 어지게 대하고 만물을 사랑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해주고 사랑한다고. 그 중요함으로 말하자면 마을에 불이 났을 때 공자께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느냐? 사람 먼저 생각하는 거지 라고만 묻고 마구간의 말이 상했는지는 묻지 않으셨다는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군자가 만물을 사랑하는 뜻이죠. 누구 먼저 사랑하고 인간 먼저 사랑하고 인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자연을 막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한 만큼만 자연에서 취한다는 얘기지, 그지? 또 이렇게 물었다. 불교의 체계는 살생하지 않는 것을 계율로 삼았는데 이것이 참으로 선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예 안 죽이는 거, 짐승 안 잡고 안 죽이는 거, 불교의 도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짐승을 죽이는 것은 인민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 고기를 먹어 인민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민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 서로 물고 죽여 인육을 먹기에 이른 참혹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그저 살생하지 않는다. 그 말도 안 되지 않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래 살생하지 않는 것 좋지. 그런데 계율 지키는 거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살생하지 않는다. 그거는 옳지 않다. 계율 지키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상황을 봐가서 해라. 사람 다 죽어가는데 살생하지 않는 거 그거 말이 되냐? 사람 죽어가면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해야지. 그러니까 뭐야?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 만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애문의는요. 만물을 사랑하는 바른 방법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